모습을 조국 장관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형사법 전문가로서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충분히 예감을 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형사법을 가르치면서 이런 상황까지도 처해 보는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은 사실 본인에 대한 문제보다는 본인 말고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생각을, 내가 지금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어저께 그 뭐 영장 기각되는 거 보면서 우선 가장 좀 더 자세히 또 얘기 나오겠지만 좀 많이 화났던 건 죄질이 나쁘다 이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소송 제기할 때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 합니다. 그리고 뭐 행정소송 제기할 때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거 하는데, 형사소송에서는 영장 청구라는 걸 해요. 이 영장 청구라는 거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가처분이나 집행정지처럼 본건 재판에 갔을 때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부수적인 절차 판단입니다. 절차 판단이기 때문에 본건에서 해야 될 판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죄질이 뭐 나쁘다 이런 얘기는 본안 재판 가서 해야 될 얘기를 영장 판사가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자꾸 월권 행위를 하는데, 이 자체가 위법한 행위입니다. 예, 그런 좀 행동은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이건 뭐 정치적인 발언으로밖에 안 느껴진다. 그 부분은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하는 게 맞다는 게 맞죠. 네. 가정적 판단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나, 죄질은 나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부분은 객관적 중대성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 죄질이 나쁘다라는 부분은 주관적 나쁘다라는 문제인데, 이 객관적 중대성에 대한 부분은 구속사유 영장심사의 요건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인정이 안 됐으니까 구속을 못 시키겠다 근데 얘기를 한 이 부분 거고, 정확하게 할게요. 청구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1차 기소하고 나서 그걸 다시 2차 기소를 했는데, 검찰 주장대로 만약에 그것이 진짜 같은 사건이라면 이중 기소고요. 만약에 판사 생각대로 이게 같은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1차 기소가 허위 기소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기서 1차 기소, 2차 기소한 상황에서 1차 청구, 2차 청구를 조국 전 장관한테까지 한다. 이건 엄청난 무리수기 때문에 윤석열도 지금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게 법원이 맞는 그런 말이에요. 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 청와대 내부 직제에 대한 관련 법령은 두 개가 있어요. 그렇지. 정부조직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직제라는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를 뒤져봐도 비서실의 비서관이나 수석비서관이나 이 사람들의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 걸 우리가 권한, 직무 범위라고 하는데, 직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직권을 어떻게 남용합니까? 그러니까 직권이 없어, 직권이. 그래서 과거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했을 때 직권남용으로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이 된 사실이 있긴 해요. 근데 그때는 사실상 직권이 여기까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통치행위 말씀해 주셨는데, 통치행위라는 거는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겁니다. 이라크의 자위통 부대에 파병한 거 이런 겁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국가 작용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법에 다 때려 봐버리게 되면 청와대에서 하는 모든 일을 전부 다 검찰이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지금 짓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아까 계속해서 평론가들이 나왔고 난리를 치더라고. 그게 왜 그 말이 나오냐면요. 직권남용으로 아까 얘기한 80년대 거 구속된 거 하나 있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관련돼서 청와대 비서실 쪽에서 구속영장 들어간 게 우병우 건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 건하고 두 개밖에 없어서 이걸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짚고 들어가면은 우병우도 처음에 구속이 안 됐었고요. 우병우가 나중에 구속이 된 거는 지금 조국 장관 문제되고 있는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구속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유로 구속이 됐던 거고, 그래서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비교 대상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문희장 의장이 정말 끼끼빠빠 딱 정확한 시점에 되게 잘 움직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문 의장한테만 다 맡기고 우리가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패트 수사부터 시작해서 경찰이 지금 움직여 보려고 해도 결국은 검찰선에서 모든 게 다 막혀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 정치적으로는
상대방이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지 말고 정신 못 차리게 계속 민주당을 밀고 나가고 여기서 필요한 거는 특검을 시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냐. 근데 이제 아까